이혼한 지 3년, 저는 병원에서 전 남편을 만났습니다. 그가 아프든 말든 저는 푸른 배를 쓸어내리며 웃었습니다. 차가운 병원 복도, 벽을 짚고 산부인과 접수줄 맨 끝으로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이미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습니다. 임신 4개월 차의 혈당 저하로 어지럼증을 느낀 건 이번이 세 번째였습니다. 3년 전 민준 씨와 이혼한 후 아이의 아빠인 서준 씨는 이 소식을 듣자마자 제게 직장을 그만두고 태교에 전념하라고 했고 제 곁으로 이사와서 저를 돌보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혼자서도 잘 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제 몸은 생각만큼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줄은 길었고 저는 벽에 기댈 만한 자리를 찾아섰습니다. 가방에서 과일맛 사탕 하나를 꺼내 포장을 벗겨 입에 넣었습니다. 달콤한 맛이 천천히 퍼지면서 어지럼증이 조금 가라앉았습니다. 저는 살짝 도드라진 아랫배를 조심스레 쓸어내리며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아가야, 조금만 더 버텨줘. 우리 차례가 곧 올 거야. 바로 그때였습니다. 익숙하면서도 낯선 목소리가 제 등 뒤에서 들려왔습니다. 경멸과 조롱이 섞인 음성이었습니다. 어이구, 이거 지은 씨 아니야? 여기서 뭘 해? 얼굴이 새하얀데 어디 아파? 저는 온몸이 굳었습니다. 이 목소리는 평생 잊을 수 없을 겁니다. 천천히 몸을 돌리자 예상대로 민준 씨가 서 있었습니다. 3년 전보다 살이 꽤 쪘고 고급 브랜드 정장을 차려입고 머리는 번들거렸습니다. 옆에는 젊고 예쁜 여자가 팔짱을 끼고 서서 저를 경멸하는 눈빛으로 위아래로 훑어보고 있었습니다. 민준 씨, 제 전 남편. 우리가 이혼한 지 3년 만에 이렇게 가까이서 그를 본 건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마음속에서 끓어오르는 감정을 억누르고 차갑게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과는 상관없는 일이에요. 민준 씨는 제 말을 듣지 못한 척 두 걸음 앞으로 다가와 위에서 내려다보며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뭐야, 이혼하고 혼자 사니 힘들었어? 아파도 병원에 같이 와줄 사람도 없고? 진작 나랑 이혼하지 말지 그랬어. 나랑 같이 살았으면 내가 부모라도 고용해서 잘 돌봐줬을 텐데. 그의 옆에 있던 여자도 맞장구 쳤습니다. 이 사람이 당신이 말하던 그 전철하는 사람이에요? 별거 아니네요. 이렇게 힘들게 살 거면서 왜 굳이 이혼하려고 했어요? 여자의 말은 마치 바늘처럼 제 가슴을 찔렀지만 저는 그들과 다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 자리를 빨리 벗어나고 싶을 뿐이었습니다. 옆으로 비켜서서 다시 줄을 서려는데 민준 씨가 손을 뻗어 제 길을 가로막았습니다. 어딜 그렇게 서둘러? 내 말에 찔렸어? 지은 씨, 아직도 날 생각하고 있는 거 다 알아. 나한테 잘못했다고 빌면 생각해볼게. 다시 내 옆으로 돌아오게 해줄지도 몰라. 그래도 우리 부부였잖아? 그의 말에 저는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역겨움을 참고 그의 손을 힘껏 뿌리쳤습니다. 민준 씨, 너무 심하네요. 우리 이혼한 지 3년이에요. 이제 아무 관계도 아니니 자중하세요. 제가 그를 민 힘이 좀 컸는지 민준 씨는 휘청거리며 비틀거렸고 얼굴은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이게 당신이 굳이 이혼하려 했던 대가야. 내가 좋게 말하는데 건방지게 굴지 마. 나 말이야. 당신 같은 여자는 나 없으면 아무도 거든 여자는 나 없으면 주변에서 줄을 서 있던 사람들이 우리 쪽 소동에 이끌려 모두 고개를 돌려 구경하기 시작했습니다. 웅성거리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부끄러워서가 아니라 분노 때문이었습니다. 민준 씨는 제가 곤란해하는 모습을 보며 더욱 의기양양하게 웃었습니다. 뭐야? 할 말 없어? 내가 말했잖아. 당신은 날 떠날 수 없다고.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저는 갑자기 아랫배에 미미한 통증을 느꼈습니다. 아마 방금 전에 격한 감정 때문일 겁니다. 저는 무의식적으로 발걸음을 멈추고 다시 손을 뻗어
아랫배를 조심스럽게 쓸어내렸습니다. 이 행동은 자연스러웠고 부드러웠지만 민준 씨의 말을 뚝 끊어놨습니다. 그의 시선은 제 손에, 그리고 제 손을 따라 아랫배를 향했습니다. 그의 눈빛 속 의기한 양함은 서서히 의아함으로 변하더니 마침내 경악으로 굳어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그의 시선을 마주했습니다. 이전의 곤란함과 분노는 사라지고 그 자리를 평온한 담담함이 채웠습니다. 저는 그를 보며 천천히 고개를 저었고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민준 씨, 당신이 틀렸어요. 저는 아파서 아무도 돌봐줄 사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저는 산부인과 검진을 받으러 온 거예요. 이 말을 마치자 저는 민준 씨의 눈이 크게 뜨이는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의 얼굴 표정은 완전히 굳어버렸습니다. 마치 누군가에게 세게 뺨을 맞은 듯이 말입니다. 줄이 앞으로 조금씩 움직였습니다. 간호사 데스크에서 간호사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다음 분, 지은 씨. 저는 민준 씨와 그 옆에 마찬가지로 충격받은 표정의 여자를 더 이상 보지 않고 허리를 꼿꼿이 세운 채 진료실을 향해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등 뒤에서 민준 씨의 거친 숨소리가 점점 더 크게 들려왔습니다. 그는 아직 상황 파악을 못했을 겁니다. 저는 깊이 숨을 들이쉬며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아가야, 우린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 엄마가 널 잘 지켜줄게. 민준 씨는 그저 내 인생에 스쳐 지나가는 인물일 뿐이야. 이미 지나간 페이지라고. 제가 진료실 문에 막 다다랐을 때 뒤에서 누군가 제 손목을 거칠게 잡았습니다. 뼈를 부러뜨릴 듯한 강한 힘이었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아도 민준 씨가 쫓아왔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지은 씨, 연기하지 마. 민준 씨의 목소리에는 믿을 수 없는 분노가 실려 있었습니다. 당신, 일부러 이런 핑계를 대서 날 다시 돌아오게 하려는 거지? 소용없어. 그가 저를 잡아당기는 바람에 저는 휘청거렸고 아랫배에 또다시 묵직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이번에는 훨씬 더 선명했습니다. 저는 인상을 찌푸리며 그의 손을 뿌리치려 애썼습니다. 민준 씨, 손 놓으세요. 여기 병원이에요. 여기서 난동 부리지 마세요. 난동? 민준 씨는 비웃으며 제 아랫배를 노려보았습니다. 당신이 대체 누구 애를 가졌다는 거야? 나는 당신이 그저 나를 엮으려고 핑계를 대는 거라고 봐. 3년 전에는 당신이 굳이 이혼하자고 해놓고 이제는 누구 씨앗인지 모를 애를 데리고 와서 날 역겹게 만들 작정이야? 그의 옆에 있던 여자도 따라와 팔짱을 낀 채 옆에 서서 비아냥거렸습니다. 민준 씨, 제가 보기엔 말이죠. 저 여자가 당신이 지금 잘 사는 걸 보고 다시 돌아와서 이득을 보려는 것 같아요. 여자의 말은 제 분노에 기름을 부었고 저는 더 이상 참지 않았습니다. 저는 깊이 숨을 들이쉬고 더 이상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천천히 손을 들어 그들 앞에서 조심스럽게 그러나 단호하게 제 아랫배를 쓸어내렸습니다. 그 부드러운 촉감은 생명을 품고 있는 따뜻함과 함께 순식간에 제게 무한한 힘을 주었습니다. 저는 민준 씨를 올려다보며 희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에는 분노가 아닌 담담함과 조롱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민준 씨, 당신은 너무 민준 씨. 민준 씨는 멍하니 섰고 제 손목을 잡고 있던 힘이 조금 풀렸습니다. 무슨 뜻이야? 제 말은요. 저는 한 글자 한 글자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주변 모든 사람의 귀에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제가 이혼 후에 잘 살든 못 살든, 누가 돌봐주든 말든, 누구의 아이를 가졌든 당신 민준 씨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당신 방금 제가 아파서 아무도 돌봐줄 사람이 없냐고 물었죠? 이제 알려줄게요. 저는 아픈 게 아니에요. 저는 산부인과 검진을 가대요. 당신 집에서 당했던 서름보다 훨씬 더 강하고 소중하다고요. 말을 마치고 저는 부드럽고 당당하게 제 아랫배를 살짝 두드렸습니다. 주변에서 구경하던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민준 씨를 보는 눈빛도 달라졌습니다. 비웃음과 조롱이 섞인 눈빛이었습니다. 분명히 그들은 사정을 알아챈 겁니다.
민준 씨의 얼굴은 순식간에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는 제 손목을 놓으며 보내서 말이 떨렸습니다. 감히 다른 남자아이를 가져? 지은 씨, 나한테 아이를 가져.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저는 세상에서 가장 어처구니 없는 농담을 들은 듯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민준 씨, 당신이 감히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라는 말을 해? 그때 내가 유산했을 때 당신은 당신 엄마랑 쇼핑 가서 가방이나 사고 있었잖아. 당신 엄마가 나보고 애도 못 낳는다고 손가락질하며 욕할 때 당신은 왜 한마디도 날 옹호해주지 않았어? 승진 때문에 나보고 이혼하자고 내가 당신한테 어울리지 않는다고 말한 게 누구였어? 이 말들은 제가 3년 동안 억눌러왔던 것들이었고 오늘 마침내 본물 터지듯 쏟아져 나왔습니다. 한 문장 한 문장 말할 때마다 민준 씨의 얼굴은 점점 더 하얗게 질렸고 마침내 그는 유령처럼 새하얗게 변한 채 멍하니 서서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의 옆에 있던 여자도 이런 내막이 있을 줄은 몰랐는지 의기아냥했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민준 씨의 발을 잡아 끌며 물었습니다. 민준 씨, 이거 정말이에요? 민준 씨는 그녀를 무시하고 저를 악에 받친 눈으로 노려보았습니다. 여기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그때는 분명 당신이 이혼하자고 했잖아. 제가 이혼하자고 했지만 당신이 저를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저는 그를 보며 눈빛에 더 이상 아무런 동요도 없었습니다. 민준 씨, 우리는 이미 끝난 사이예요. 오늘 여기서 당신과 싸워서 제 뱃속의 아이에게 영향을 주고 싶지 않아요. 만약 당신이 계속 저를 귀찮게 하면 경비원을 부를 거예요. 말을 마치고 저는 몸을 돌려 진료실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이번에는 민준 씨가 저를 막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그 자리에 서서 억울함과 분노로 가득 찬 짐승처럼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저는 그의 시선이 제 등 뒤에 끈질기게 박혀 있다는 것을 느꼈지만 이제는 아무것도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진료실에 들어서자 간호사가 제 진료 기록을 받아들며 아무렇지도 않게 물었습니다. 방금 밖에 그분은 친구분이세요. 표정이 별로 안 좋아 보이던데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친구가 아니에요. 전 남편이에요. 간호사는 하고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너무 많이 생각하지 마시고 마음 편하게 가지세요. 아기한테 좋아요. 자, 누우세요. 저는 검사대에 누워 천장 조명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마침내 마음이 평온해졌습니다. 방금 전 민준 씨와의 다툼은 저를 조금 지치게 했지만 그보다는 해방감이 더 컸습니다. 3년 동안 제 마음속에 쌓여있던 억울함이 마치 맑은 공기처럼 많이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아랫배를 쓸어내리며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아가야, 미안해. 엄마가 널 속상하게 했네. 검진은 순조로웠습니다. 의사는 아기가 아주 잘 자라고 있다고 말하며 초음파 사진을 건네주었습니다. 사진 속 작은 아기집을 가리키며 이게 아기예요. 아주 건강하죠? 라고 했습니다. 저는 초음파 사진 속 흐릿한 작은 점을 응시했고 눈시울이 순식간에 뜨거워졌습니다. 이건 저와 서준 씨의 아이입니다. 우리 사랑의 결실입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초음파 사진을 접어 가방에 넣었습니다. 산부인과 진료실을 나서자마자 누군가에게 앞을 가로막혔습니다. 여전히 민준 씨였습니다. 그는 진료실 문 앞 복도 의자에 쪼그리고 앉아있다가 제가 나오자마자 벌떡 일어나 저에게 달려왔습니다. 그의 옆에 있던 여자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아마 방금 전 일로 얼굴을 들 수 없어서 가버린 것 같았습니다. 지은 씨, 서봐. 민준 씨는 빠른 걸음으로 제 앞에 다가와 제 길을 막았습니다. 그의 어조는 아까보다 누그러졌지만 눈빛 속 집착은 조금도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당신 말 똑바로 해. 뱃속의 아이, 대체 누구야? 저는 그와 말씨름하고 싶지 않아서 그를 피해 가려고 했습니다. 제가 당신과는 상관없다고 했잖아요. 어떻게 상관이 없어. 민준 씨는 다시 저를 쫓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제 팔을 잡아당기지 않고
제 옆에 바싹 붙어 따라오며 어조에 미묘한 불안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지은 씨, 우리가 이혼한 지 겨우 3년이야. 당신, 혹시 일찍부터 다른 남자랑 사귀고 있었던 거야? 우리가 이혼하기 전부터 당신이. 그의 말이 점점 더 지나쳐지자 저는 발걸음을 멈추고 차갑게 그를 노려보았습니다. 민준 씨, 당신 입에서 좀 좋은 말이 나올 수는 없어요? 제가 어떤 사람인지는 당신이 그때 누구보다 잘 알았잖아요. 오히려 당신은 우리가 이혼하기 전부터 당신 엄마가 여기저기 선자리를 주선하고 다녔잖아요. 그 사실은 잊었어요? 그 이야기를 꺼내자 민준 씨의 얼굴이 살짝 붉어졌고 그의 시선은 불안하게 흔들렸습니다. 그건 다 우리 엄마 뜻이었어. 나는 동의 안 했어. 동의 안 했다고요? 저는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동의 안 했으면서 그 여자들이랑 밥은 왜 먹으러 다녔어요? 동의 안 했으면서 그들이 보낸 선물은 왜 받았어요? 민준 씨, 자신을 그렇게 순진한 사람인 척하지 마세요. 당신이 그때 저에게 얼마나 차가웠는지 당신 마음속으로도 잘 알 거 아니에요. 민준 씨는 제 말에 할 말을 잃고 한참을 멍하니 있다가 겨우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어떻든 간에 당신이 아이를 가졌으니 아이 아빠가 누구인지는 알아야 할 거 아니야? 만약 그 남자가 당신한테 잘해주지 않으면 어쩌려고. 저는 그의 위선적인 모습이 너무나 비웃겼습니다. 그가 저에게 잘해주든 말든 당신이 걱정할 일 아니에요. 적어도 그는 제가 아플 때나 몰라라 하지 않고 제가 억울할 때 팔짱만 끼고 있지 않아요. 더군다나 자신의 앞길을 위해 저를 버리지도 않을 거예요. 이 말들은 칼날처럼 민준 씨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의 얼굴은 파랗게 질렸다가 붉어졌습니다. 몇 초간 침묵하다가 갑자기 제 팔을 붙잡고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지은 씨, 내가 잘못했어. 앞으로는 당신한테도 잘하고 뱃속 아이한테도 잘할게. 나 지금 승진도 했고 월급도 많이 올랐어. 당신들한테 더 좋은 삶을 줄 수 있어. 날 믿어줘. 그의 갑작스러운 말에 저는 멍하니 섰다가 이내 그의 손을 힘껏 부리치고 2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제 눈빛에는 혐오감이 가득했습니다. 민준 씨, 미쳤어요? 재결합이라니 꿈도 꾸지 마세요. 저는 평생 혼자 살지언정 당신 같은 이기적인 사람과는 다시는 함께하지 않을 거예요. 내가 이기적이라고? 민준 씨의 감정이 다시 격해졌고 목소리도 커졌습니다. 내가 그때 당신이랑 이혼한 것도 우리 미래를 위한 거였어. 내가 승진해야 당신한테 더 좋은 조건을 줄 수 있잖아. 내가 틀렸다는 거야? 당신은 틀렸어요. 당신은 한 번도 제가 뭘 원하는지 물어본 적이 없으니까요. 저도 참지 못하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제가 원하는 건 높은 자리나 부와 명예가 아니었어요. 제가 원하는 건 저를 진심으로 아껴주고 제가 필요할 때 제 옆에 있어주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당신은 한 번도 그런 사람이 되어준 적이 없어요. 주변에 또다시 구경꾼들이 모여들어 우리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수군거렸습니다. 민준 씨의 얼굴은 점점 더 창백해졌습니다. 아마 사람들 앞에서 체면을 구겼다고 생각해졌습니다. 그의 어조도 흉악해졌습니다. 지은 씨, 좋게 말할 때 듣지 마. 내가 좋게 재결합하자고 하는데도 싫다고? 내가 말하는데 당신 뱃속의 아이, 어쩌면 내 아이일 수도 있어. 당신은 나랑 친자 확인 검사를 해야 해. 꿈도 꾸지 마세요. 저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손으로 아랫배를 꼭 감싸며 말했습니다. 민준 씨, 망상하지 마세요. 이 아이는 당신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저는 당신과 친자 확인 검사 같은 거 안 할 거예요. 계속 억지 부리면 정말 경비원을 부를 거예요. 저는 휴대전화를 꺼내 전화를 거는 신용을 했습니다. 민준 씨는 제가 정말 화가 난 것을 보고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더 이상 다가오지 않았지만 그 자리에 서서 저를 악에 갇힌 눈으로 노려보았습니다. 지은 씨, 두고 봐. 난 이렇게 넘어가지 않을 거야. 당신도 나 없이는 행복할 생각하지 마. 저는 더 이상 그를 상대하지 않고 몸을 돌려 병원 문으로 빠른 걸음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민준 씨가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그 자리에 갇힌 짐승처럼 억울함과 분노로 가득 찬 채 서 있었습니다. 병원 대문을 나서자 바깥에 햇볕이 눈부셨습니다. 저는 손으로 햇볕을 가리고 신선한 공기를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방금 전에 짜증 섞인 감정이 조금 가라앉았습니다. 저는 휴대전화를 꺼내 서준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는 금방 연결되었고 서준 씨의 다정한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지은 씨, 검진 다 끝났어? 아기는 어때? 그의 목소리를 듣자 제 긴장했던 신경이 순식간에 풀리면서 눈시울이 다시 뜨거워졌습니다. 끝났어요. 아기도 아주 건강하대요. 서준 씨, 저 방금 병원에서 민준 씨를 만났어요. 서준 씨의 목소리가 순식간에 진지해졌습니다. 그가 당신한테 무슨 짓이라도 했어? 당신을 괴롭혔어? 그가 저를 괴롭히고 싶어 했지만 제가 당하지 않았어요. 저는 웃으며 방금 있었던 일을 간략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는 저보고 재결합하자고 하던데요. 정말 어이가 없죠? 서준 씨는 몇 초간 침묵하다가 단호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지은 씨, 두려워하지 마. 내가 있잖아. 앞으로는 내가 같이 갈게. 다시는 그가 당신을 괴롭히지 못하게 할 거야. 만약 그가 또 당신을 귀찮게 하면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의 따뜻한 말에 제 마음은 안정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서준 씨가 저를 지켜줄 거라고 믿어요. 저 지금 병원 문 앞인데 서준 씨 일 다 끝났어요? 저 좀 데리러 올 수 있어요? 바로 갈게. 문 앞에서 그늘진 곳에 서서 기다려. 햇볕 쬐지 말고. 서준 씨는 몇 마디 더 조심하라는 말을 남기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병원 문 앞나무 그늘 아래에서 기다렸습니다. 조심스럽게 아랫배를 쓸어내리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아가야, 아빠가 곧 우리를 데리러 올 거야. 아빠랑 엄마가 있으니 아무도 우리를 함부로 할 수 없어. 병원 문 앞나무 그늘 아래로 미풍이 불어와 시원함을 주었고 방금 전 민준 씨와의 다툼으로 인한 답답함이 조금 사라졌습니다. 저는 나무에 기대어 손을 아랫배에 얹고 서준 씨가 오기를 아랫배에 얹고 서준 씨가 오기를 아랫배에 얹고 그러나 마음속에는 3년 전의 그 장면들이 저절로 떠올랐습니다. 제가 애써 묻어두었던 과거가 민준 씨의 말에 다시 끄집어내져 바늘처럼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저와 민준 씨는 자유연애로 결혼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그는 저에게 정말 잘해주었습니다. 제 생일도 챙겨주고 제가 아플 때 돌봐주었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특히 그의 엄마, 즉 제 전 시어머니는 저를 백방으로 트집 잡았습니다. 제 직업이 평범하다고, 집안 배경이 평범하다고, 그리고 결혼 1년이 넘도록 아이를 갖지 못했다고 불편했습니다. 아이를 갖기 위해 저는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한약도 끊이지 않고 먹었고, 고통도 많이 겪었습니다. 마침내 결혼 2년 차에 저는 임신을 했습니다. 저와 민준 씨 모두 기뻐했습니다. 저는 아이가 생기면 전 시어머니의 태도가 나아지고 우리 삶도 더 나아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제게 너무나도 큰 장난을 쳤습니다. 임신 3개월째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니 전 시어머니가 이웃들과 수다를 떨고 있었습니다. 제가 돌아오자마자 그녀는 비아냥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이지 자리만 차지하고 앉아서 아무것도 안 해. 결혼한 지 그렇게 오래돼서야 겨우 임신했는데 그게 우리 민준이 씨앗인지도 모르지. 저는 그때 그 말을 듣고 너무 화가 나서 몇 마디 따졌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감정이 격해져 저를 밀쳤고 저는 중심을 잃고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아랫배에 극심한 통증이 느껴졌고 순식간에 피가지를 붉게 물들였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온몸이 떨렸고 울면서 민준 씨에게 전화해서 빨리 돌아와 병원으로 데려가 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은 지금 상사들과 저녁 식사 중이고 승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며 제가 먼저 택시를 타고 병원에 가라고 했습니다. 그는 제가 작은 일에도 호들갑을 떤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극심한 고통을 참고 스스로 구급차를 불러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는 아이를 살릴 수 없으니 즉시 수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수술대에 누워 마음속으로 아픔과 절망을 느꼈고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민준 씨는 제가 수술을 마치고 수술실 밖으로 나올 때쯤에야 허둥지둥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그의 옆에는 그의 엄마가 있었고 손에는 쇼핑백이 잔뜩 들려 있었습니다. 상사들과 식사 후 겸사겸사 엄마와 쇼핑을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들 모자를 보며 마음이 완전히 식었습니다. 저는 힘없이 물었습니다. 민준 씨, 당신 마음속에 저와 아이는 대체 뭐예요? 저는 죽을 뻔했는데 당신은 당신 엄마랑 쇼핑이나 하고 있었다고요? 그는 짜증난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냥 유산한 거 가지고 뭘 그렇게 난리야? 우리 엄마도 걱정돼서 내가 같이 쇼핑 가준 거야. 뭐가 문제야? 게다가 이번 승진은 나한테 아주 중요했어. 놓치면 기회가 없다고. 전 시어머니도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맞아. 그냥 아직 형태도 없는 애잖아. 없어지면 다시 가지면 되지. 민준이 지금 한창 승승장구할 때인데 당신이 자꾸 발목 잡지 마. 그들의 말은 칼날처럼 제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놓았고 피가 흥건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민준 씨와의 관계가 완전히 끝났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수술 후 저는 일주일 동안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민준 씨는 2번밖에 오지 않았고 매번 허둥지둥 가버렸습니다. 퇴원 후 저는 친정으로 가서 몸을 회복했습니다. 하지만 전 시어머니는 여기저기 다니면서 제가 부주의해서 넘어져 아이를 잃었다고 말했고 제가 아이를 빌미로 민준 씨를 엮으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더 심한 것은 민준 씨의 승진 신청이 통과되자 그는 저를 찾아와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그는 저를 찾아와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나 이제 승진했으니 나에게 도움이 될 아내가 필요해. 저는 그의 차가운 얼굴을 보며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너무나도 비웃겼습니다. 저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민준 씨, 당신 양심에 손을 얹고 말해봐요. 지난 3년 동안 제가 당신한테 어떻게 했어요? 당신을 위해 제가 좋아하던 직업도 그만두고 집에서 당신과 당신 엄마를 돌봤어요. 제가 대체 어디가 당신한테 미안할 짓을 했어요? 하지만 그는 그저 차갑게 말했습니다. 감정에는 옳고 그름이 없어. 그저 맞고 안 맞고의 문제일 뿐이야. 우리는 안 맞아. 좋게 헤어지자. 그렇게 우리는 이혼했습니다. 저는 빈손으로 나왔고 그에게 한 푼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저 저를 아프게 했던 그곳, 그와 그의 박정한 엄마로부터 빨리 벗어나고 싶을 뿐이었습니다. 이혼 후 저는 혼자 전셋집에 살며 직업을 찾아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서준 씨를 만났습니다. 그의 등장은 제 어두웠던 삶을 비추는 한 줄기 빛 같았습니다. 지은 씨. 다정한 부름이 저를 추억에서 끌어냈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서준 씨였습니다. 그는 차를 몰고 제 앞에 멈춰서서 빠른 걸음으로 다가와 제 이마를 만졌습니다. 왜 그래? 얼굴색이 왜 이렇게 안 좋아? 어디 불편해? 저는 고개를 저으며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방금 옛날 생각을 좀 했어요. 서준 씨는 제가 뭔가 불편하다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그는 저를 부드럽게 품에 안고 제 등을 토닥였습니다. 괜찮아. 다 지나간 일이야. 더 이상 생각하지 마. 내가 있잖아. 앞으로는 다시는 당신이 상처받게 두지 않을 거야. 그의 따뜻한 품에 안겨
그의 체온과 심장 박동을 느끼자 제 마음속의 억울함과 슬픔이 서서히 사라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알았어요. 서준 씨는 저를 놓아주고 조심스럽게 저를 부축하여 차 문을 열어 조수석에 앉게 했습니다. 그리고 세심하게 안전벨트까지 매주었습니다. 배고파? 서준 씨는 시동을 걸며 고개를 돌려 제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좋아하는 거 먹으러 가자. 그리고 집에 가서 쉬어. 저는 그의 다정한 옆모습을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좋아요. 차는 천천히 움직였고 저는 창밖을 보며 길가의 풍경이 하나둘 뒤로 밀려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이제 그 나빴던 과거들이 다 지나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 저에게는 서준 씨가 있고 뱃속에 아기가 있습니다. 제 미래는 점점 더 좋아질 겁니다. 민준 씨가 제게 주었던 상처는 더 이상 마음에 담아두지 않을 겁니다. 그는 그럴 가치도 없으니까요. 서준 씨는 제가 자주 가던 한정식당에 저를 데려갔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담백한 반찬 몇 가지를 시켰습니다. 식사하는 내내 그는 세심하게 제게 반찬을 덜어주었고 때때로 천천히 먹으라고 당부했습니다. 그의 다정하고 사려 깊은 모습을 보며 제 마음은 따뜻해졌고 이전에 나빴던 감정들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서준 씨는 저를 집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아파트 단지 아래에 도착해서도 그는 바로 가지 않고 저를 따라 위층으로 올라왔습니다. 집안의 문과 창문을 꼼꼼히 확인하고 제게 따뜻한 물 한 잔을 따라준 후에야 소파에 앉아 저를 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은 씨, 앞으로 매일 퇴근하고 와서 당신 곁에 있을게. 그래야 당신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내가 바로 알 수 있으니까. 저는 그가 저를 걱정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민준 씨가 또다시 저를 괴롭힐까봐 두려워하는 것을요. 마음이 너무 감동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수고스럽게 해드려서 죄송해요. 서준 씨는 웃으며 제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나한테 무슨 수고가 있어. 당신과 아기를 돌보는 건 내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야. 다음 며칠 동안 서준 씨는 매일 제 곁에 있어 주었습니다. 아침에는 저를 데리고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사러 갔고 저녁에는 저녁 식사를 만들어 주었고 그 후에는 저와 함께 산책을 하며 소화를 도왔습니다. 그가 옆에 있으니 저는 특별히 안심했고 민준 씨가 주었던 불쾌함도 서서히 잊었습니다. 저는 민준 씨가 지난번 일 이후에는 더 이상 저를 찾아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의 집착을 너무 얕본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서준 씨는 회사에 가서 일을 처리하고 저에게는 집에서 잘 쉬고 무슨 일이 있으면 전화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집에서 책을 좀 읽다가 답답함을 느껴 아래층 아파트 단지 안을 걷기로 했습니다. 아파트 단지 화단의 정자 옆에 막 다다랐을 때 익숙한 그림자가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민준 씨였습니다. 저는 속으로 하고는 몸을 돌려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민준 씨는 이미 저를 발견하고 빠른 걸음으로 쫓아와 제 팔을 꽉 잡았습니다. 지은 씨, 도망가지 마. 할 말이 있어. 그의 힘은 너무 강했고 제 손목은 아팠습니다. 아까 몸을 돌리는 동작 때문에 아랫배에 묵직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인상을 찌푸리며 힘껏 저항했습니다. 민준 씨, 손 놓으세요. 여기는 제 아파트 단지예요. 계속 이러면 사람 부를 거예요. 불러봐. 당신이 목이 터져라 불러도 아무도 당신을 도와주지 않을 거야. 민준 씨는 눈이 충혈된 채 광기 어린 어조로 말했습니다. 지은 씨, 내가 묻는데 당신 뱃속의 아이 대체 누구예요? 내 아이 아니야? 당신 일부러 날 화나게 하려고 아니라고 하는 거지? 제가 당신 아이가 아니라고 말했잖아요. 왜 자꾸 안 믿는 거예요? 저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아랫배의 묵직한 통증이 점점 더 선명해졌습니다. 저는 참지 못하고 주저앉아 두 손으로 아랫배를 꼭 감싸 안았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민줄 씨는 제가 바닥에 주저앉은 것을 보고도 전혀 수그러들지 않고 한 걸음 더 다가와 제 팔을 잡으려 했습니다. 연기하지 마. 당신이 날 속이려는 거 다 알아. 지은 씨, 나랑 다시 돌아가자. 재결합하자. 내가 당신한테 잘해줄게. 그 남자보다 100배, 1000배 더 잘해줄게. 손 놓으세요. 민줄 씨의 손이 제게 닿으려는 순간 차분하고 힘있는 남자의 목소리가 갑자기 들려왔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검은색 정장을 입은 비범한 분위기의 남자가 빠른 걸음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 옆으로 와서 민준 씨의 손을 거칠게 뿌리치고 제 앞에 서서 민준 씨를 차갑게 노려고 왔습니다. 민준 씨는 휘청거리며 비틀거리다가 자세를 잡고 눈앞의 남자를 악에 받친 눈으로 노려보았습니다. 당신 누구야? 여긴 당신이 상관할 일 아니야. 쓸데없는 참견하지 마. 남자는 민준 씨의 고함에 신경 쓰지 않고 저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의 어조에는 걱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부인, 괜찮으세요? 어디 불편한 데는 없으세요? 저는 아랫배의 통증을 참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고마워요.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민준 씨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그의 눈빛은 차가웠고 강력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나는 이분의 가족이야. 여기서 이분을 괴롭히는 건 내 일이지. 지금 당장 여기서 떠나. 그렇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할 거야. 민준 씨는 남자의 기세에 놓였습니다. 그는 남자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남자가 고급스럽게 옷을 입고 비범한 분위기를 풍기는 것이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자 그의 마음은 조금 위축되었지만 여전히 억지를 부렸습니다. 당신이 이분의 무슨 가족이야? 나는 당신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내가 보기엔 당신도 이 여자가 불러온 조력자겠지. 나는 이분의 약혼자입니다. 남자는 간호한 어조로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말했습니다. 경고하는데 다시는 이분 앞에 나타나지 마. 그렇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 약혼자? 민준 씨는 멍하니 섰고 그의 얼굴에 서린 광기는 서서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변했습니다. 그는 저를 보며 억울함과 분노로 가득 찬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지은 씨, 그가 말하는 게 사실이야? 당신한테 약혼자가 생겼어?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정자 기둥에 기대어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아랫배의 통증이 조금 가라앉았습니다. 남자는 민준 씨가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을 보고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전화를 거는 신용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는데 여기서 떠나. 민준 씨는 남자의 손에 들린 휴대전화를 보고 또 저를 보았습니다. 오늘 이득을 볼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악담을 남겼습니다. 지은 씨, 두고 봐. 난 이렇게 넘어가지 않을 거야. 그리고 당신도 두고 봐. 말을 마치고는 비참하게 달아났습니다. 민준 씨가 가고 나서야 남자는 몸을 돌려 다시 저를 보며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정말 괜찮으세요? 얼굴색이 안 좋은데 병원에 가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아랫배의 통증이 많이 좋아진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남자에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괜찮아요. 그냥 조금 불편했을 뿐이에요. 오늘 당신 덕분이에요. 아니었으면 어떻게 했을지 모르겠어요. 별거 아니에요. 남자는 미소를 지었고 그의 눈빛은 훨씬 더 부드러워졌습니다. 임산부가 혼자 외출할 때는 조심해야 해요. 옆에 누가 같이 있는 게 가장 좋아요. 바로 그때 서준 씨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은 씨, 괜찮아? 고개를 돌려보니 서준 씨가 헐떡거리며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자마자 다가와 저를 부축하고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혹시 민준 씨가 또 괴롭혔어? 다친 데는 없어? 괜찮아요, 서준 씨. 저는 서준 씨의 손을 잡고 옆에 남자를 가리켰습니다. 이분 덕분에 민준 씨는 이미 갔어요. 서준 씨는 남자를 향해 정중하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제 약혼녀를 구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남자는 서준 씨의 손을 잡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간만에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이죠. 두 사람은 몇 마디 안부를 주고받은 후 남자는 떠났습니다. 서준 씨는 저를 부축하여 정자 의자에 앉혔습니다. 그는 안타까운 듯 말했습니다. 다 내 잘못이야. 당신을 혼자 집에 두지 말았어야 했어. 앞으로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당신을 혼자 두지 않을 거야. 저는 서준 씨의 어깨에 기대어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당신 잘못 아니에요. 제가 산책하러 나가려고 한 거예요. 서준 씨, 방금 그분 아는 분이에요? 서준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는 분이야. 아마 아파트 단지 입주민이겠지. 어쨌든 오늘 정말 그분 덕분이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음속에는 감사함이 가득했습니다. 만약 그 신비한 분이 제때 나타나지 않았다면 민준 씨가 또 어떤 미친 짓을 했을지 알 수 없었을 겁니다. 서준 씨는 제가 정자에서 한참을 앉아 아랫배의 통증이 완전히 사라진 것을 확인한 후에야 조심스럽게 저를 부축하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내내 그는 제 손을 꼭 잡고 있었고 미간을 찌푸린 채 얼굴에는 자책감이 가득했습니다. 집에 돌아오자 서준 씨는 제게 따뜻한 물 한 잔을 따라주었고 등 뒤에 쿠션을 놓아 소파에 기대어 쉬게 했습니다. 그는 제 옆에 앉아 제 손을 잡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은 씨, 내일부터 내가 장기 휴가를 내서 당신 옆에서 계속 있을게. 민준 씨는 이제 완전히 미쳐버렸어. 더 이상 당신을 위험에 처하게 할 수 없어. 저는 그가 정말 저를 걱정한다는 것을 알았고 마음이 너무 감동했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서준 씨. 당신 회사에 처리할 일이 많잖아요. 저 때문에 일을 미루지 마세요. 앞으로는 외출 안 할게요. 집에 있는 건 안전해요. 그럴 수는 없어. 서준 씨는 인상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당신 혼자 집에 있으면 나도 안심할 수 없어. 게다가 임산부도 적당히 활동해야지. 계속 집에만 있으면 몸에 안 좋아. 이렇게 하자. 내 비서한테 매일 와서 당신 옆에 있어달라고 할게. 그는 아주 믿음직한 사람이야. 그가 있으면 나도 안심하고 회사에 갈 수 있어. 그가 고집하는 모습을 보니 제가 더 이상 거절해도 소용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당신 뜻대로 할게요. 서준 씨는 제가 동의하자 안심하고 제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착하다. 앞으로 무슨 일이 있으면 무조건 나한테 먼저 전화해야 해. 알겠지?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요. 한편 민준 씨는 제 아파트 단지에서 도망쳐 나온 후 마음속의 억울함과 분노가 화산처럼 폭발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차에 앉아 핸들을 힘껏 내리치며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지은 씨, 이 빌어먹을 년이 감히 다른 남자를 데려와서 날 화나게 해? 그리고 어디서 튀어나온 건지 모를 그 녀석도 감히 내 일에 참견해. 내가 너희들을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는 지은 씨 옆에 다른 남자가 서 있고 그는 지은 씨 옆에 다른 남자가 서 있고 그의 마음속에 지은 씨는 이혼했어도 여전히 자신의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어떻게 다른 남자와 함께 있고 다른 남자의 아이를 가질 수 있단 말인가? 민준 씨는 생각할수록 화가 났습니다. 그는 휴대전화를 꺼내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나야. 사람 좀 찾아줘. 지은 씨. 내 전처 말이야. 그녀가 지금 어디 사는지, 옆에 친한 남자가 있는지, 그리고 뱃속 아이의 아빠가 누구인지 알아봐줘. 최대한 자세히 알아봐줘. 전화를 끊고 민준 씨는 등받이에 기대어 앉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음침했습니다. 그는 지은 씨와 결혼했던 몇 년을 떠올렸습니다. 자신이 지은 씨에게 잘해주지는 않았지만 지은 씨는 항상 자신에게 순종했고 집안일을 깔끔하게 처리했으며 자신의 엄마에게도 효도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그는 이 모든 것이 지은 씨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그는 이 모든 것이 지은 씨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고 한 번도 마음에 담아두지 않았습니다. 이혼 후 그는 명의 여자친구를 사귀었지만 그 여자들은 돈만 밝히거나 이때 그는 비로소 지은 씨가 얼마나 좋았는지를 깨달았습니다. 특히 지은 씨가 지금 아이를 가졌고 옆에 다른 남자가 있다는 것을 보자 그의 마음속 질투심이 완전히 불타올랐습니다. 그는 지은 씨가 일부러 자신을 자극하려고 다른 남자를 데려오고 일부러 아이를 가져서 자신을 후회하게 만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지은 씨가 정말 자신을 잊을 수 있다고 믿지 않았고 지은 씨가 정말 자신보다 더 좋은 남자를 찾을 수 있다고 믿지 않았습니다. 약 1시간 후 민준 씨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그를 도와 사람을 찾아주던 친구였습니다. 여보세요? 민준아, 내가 알아냈어. 지은 씨는 지금 벚꽃 아파트 단지에 살고 있어. 옆에 서준이라는 남자가 있긴 해. 대기업 사장이래. 뱃속의 아이는 아마 이 서준 씨 아이인 것 같아. 둘이 사귄 지 거의 1년 됐대. 서준 씨 사장이라고? 민준 씨는 멍하니 섰습니다. 지은 씨가 이렇게 신분 높은 남자를 만났을 줄은 몰랐던 겁니다. 하지만 이내 그의 눈빛은 더욱 음침해졌습니다. 사장이면 뭐 어때? 나 민준이도 만만치 않아. 전화를 끊고 민준 씨는 차에 시동을 걸고 회사로 향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악랄한 계획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는 서준 씨의 회사가 최근 자신들의 회사와 협력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서준 씨의 회사에 매우 중요했습니다. 이 프로젝트에 약간의 방해만 놓으면 서준 씨에게 막대한 손실을 입힐 수 있을 겁니다. 얼굴에 의입힐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지은 씨가 서준 씨가 몰락하는 것을 보고 자신에게 돌아올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지은 씨가 결국 자신의 것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서준 씨는 그저 자신의 성공을 가로막는 돌멩이에 불과했고 그는 그 돌멩이를 자신의 손으로 치워버릴 작정이었습니다. 이때 저는 민준 씨가 이미 은밀히 서준 씨에게 복수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서준 씨의 비서가 이미 도착했습니다. 김 비서님이라는 젊은 남자였는데 매우 예의 바르고 세심했습니다. 서준 씨는 김 비서님에게 제게 잘 돌봐주고 무슨 일이 있으면 즉시 자신에게 보고하라고 몇 마디 당부한 후에야 안심하고 회사에 출근했습니다. 김 비서님은 사람을 잘 돌보았습니다. 제가 임산부라는 것을 알고는 자발적으로 청소를 도와주었고 제가 뭘 먹고 싶은지 물으며 점심을 만들어주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폐를 끼치기 미안해서 그냥 제가 간단히 만들어 먹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김 비서님은 서준 씨가 지시한 임무이니 반드시 완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점심에는 김 비서님이 제게 3가지 반찬과 국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모두 담백한 가정식이었는데 맛이 아주 좋았습니다. 저는 맛있게 먹었고 서서히 마음을 놓았습니다. 김 비서님이 옆에 있으니 집에서도 심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가끔 이야기를 나누었고 김 비서님은 제게 서준 씨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서준 씨가 회사에서는 매우 엄격한 사장이지만 사석에서는 매우 다정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김 비서님이 서준 씨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들으며 제 마음은 따뜻해졌습니다. 저는 서준 씨가 저에게 잘해주고 그가 평생을 함께할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가 평생을 함께할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무사히 아기를 낳고 서준 씨와 행복하게 살 수 있기를요. 저는 민준 씨의 복수가 이미 은밀히 진행 중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김 비서님은 저와 하루 종일 함께 있어 주었습니다. 오후에 서준 씨가 퇴근하고 돌아왔을 때 그는 제가 하루 종일 어떻게 지냈는지 서준 씨에게 자세히 보고했습니다. 제가 모든 것이 괜찮다는 것을 확인한 후에야 그는 일어섰습니다. 서준 씨는 김 비서님을 문 앞까지 배웅하고 돌아왔을 때
손에 예쁜 상자 하나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소파 옆에 앉아 커피 테이블에 상자를 놓고 열었습니다. 안에는 제가 좋아하는 망고, 크레이프와 딸기 찹쌀떡이 들어있었습니다. 오후에 배고플까봐 디저트 가게 지나가다 사왔어. 다 저단이라 임산부도 조금은 먹어도 돼. 서준 씨는 망고 크레이프 하나를 집어 제게 건네며 다정한 눈빛으로 화했습니다. 저는 크레이프를 받아 한 입 빼어 물었습니다. 달콤하면서도 느끼하지 않은 맛이 입안에 퍼졌고 제 마음도 달콤해졌습니다. 저는 먹으면서 그에게 물었습니다. 서준 씨, 오늘 회사 일 많았어요? 일에 방해되지는 않았어요? 괜찮아. 다 평범한 일이라 방해될 거 없어. 서준 씨는 제 옆에 앉아 제 이마의 잔머리를 부드럽게 정리해 주었습니다. 오히려 당신은 오늘 집에서 심심하지 않았어? 김 비서님이 옆에 있는 게 불편하지는 않았어? 아니요. 김 비서님은 아주 착하고 점심도 만들어줬어요. 저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문득 점심에 김 비서님이 제게 했던 말이 떠올라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서준 씨, 김 비서님이 당신이 회사에서는 매우 엄격한 사장님이라고 하던데 맞아요? 서준 씨는 잠시 멈칫하다가 웃었습니다. 일하는 데 있어서는 당연히 엄격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직원들이 나태해지기 쉬워. 하지만 사석에서는 그들에게 꽤 잘해주는 편이야. 왜? 김 비서님이 당신한테 내 흉이라도 갔어?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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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저는 급히 손을 저었습니다. 그는 당신이 사석에서는 매우 다정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당신 회사가 아주 크다고도 했고요. 서준 씨, 저는 당신이 대체 무슨 사업을 하는지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제 질문을 듣자 서준 씨는 몇 초간 침묵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망설임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모습을 보며 조금 의아했습니다. 왜요? 말할 수 없어요? 말할 수 없는 건 아니야. 다만 당신이 알면 부담스러워할까봐. 서준 씨는 제 손을 잡고 진지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지은 씨, 사실 나는 성원그룹의 사장이야. 예전에는 당신한테 말하지 않았던 건 당신이 내가 신분으로 당신을 누른다고 생각할까봐 걱정돼서였어. 나는 당신이 내 사람 됨됨이 때문에 날 좋아했으면 좋겠어. 내 신분 때문이 아니야. 성원그룹 사장? 저는 완전히 멍하니 섰고 손에 들고 있던 망고, 크레이프를 바닥에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성원그룹, 저도 알아요. 우리 시에서 손꼽히는 대기업이에요. 부동산, 기술, 물류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있어요. 서준 씨가 이 회사의 사장일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눈앞에 서준 씨를 보며 문득 우리가 처음 만났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저는 이혼한 지 얼마 안 되어 작은 회사에서 사무직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업무 실수 때문에 성원그룹과 프로젝트를 연결해서 실수를 만회해야 했습니다. 그날 저는 너무 긴장해서 성원그룹 건물 아래에서 실수로 어떤 사람과 부딪혔고 손에 들고 있던 서류들을 모두 떨어뜨렸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급히 사과하며 바닥에 쪼그리고 앉아 서류를 주었습니다. 그때 저와 부딪혔던 사람이 바로 서준 씨였습니다. 그는 화내지 않고 저와 함께 쪼그리고 앉아 서류를 줍는 것을 도왔고 다정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다음부터 조심하면 돼요. 저는 그때 사과하느라 정신이 없어서 그의 모습을 자세히 보지 못했지만 그의 목소리가 아주 좋았고 분위기가 아주 온화하다고 느꼈습니다. 나중에야 그가 성원그룹의 사장이자 그 프로젝트의 책임자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동안 그는 항상 저를 배려해 주었고 제가 막 이혼해서 처지가 좋지 않다는 것을 알고는 몰래 제 업무상 문제를 많이 해결해 주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아파서 집에 쉬고 있을 때 그가 어떻게 알았는지 해열제와 먹을 것을 가져다 주었고 잘 쉬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그에게 호감을 가졌지만 우리 신분 차이가 너무 커서 감히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프로젝트가 끝난 후 그가 저에게 먼저 고백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는 제가 선하고 강인한 모습이 좋다고, 제 과거도 신분 차이도 신경 쓰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때 너무 감동해서 한참을 망설이다가 그와 사귀기로 했습니다. 사귀는 동안 그는 항상 저에게 잘해주었고 한 번도 자신의 신분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묻지 않았고요. 그가 이렇게 대단한 인물일 줄은 몰랐습니다. 지은 씨, 왜 그래? 혹시 놀랐어? 서준 씨는 제가 한참을 말없이 있자 걱정스러운 눈으로 저를 보았습니다. 저는 정신을 차리고 그를 보았습니다. 눈시울이 조금 뜨거웠습니다. 서준 씨, 왜 진작 말해주지 않았어요? 제가 우리 신분 차이가 너무 커서 당신에게 너무 의지할 수도 없다고 생각했잖아요. 미안해. 내가 생각이 짧았어. 서준 씨는 저를 품에 안고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나는 그저 이런 외적인 것들이 우리 감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를 바랐을 뿐이야. 지은 씨, 내 마음속의 당신은 그냥 당신이야. 당신과 내 신분, 내 돈은 아무런 상관이 없어. 나는 당신이라는 사람 자체가 좋은 거야. 그의 품에 안기자 제 마음속 불안감이 사라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요, 서준 씨. 저도 당신이 좋아요. 당신이 어떤 신분이든 상관없이 당신이 좋아요. 서준 씨는 저를 놓아주고 제 눈을 보며 웃었습니다. 다행이다. 맞다. 한 가지 더 말해주고 싶은 게 있어. 전에 당신이 누가 익명으로 당신을 후원해주고 방세도 내주고 물건도 보내줬다고 했잖아. 그 사람이 바로 나야. 당신이라고요? 저는 또다시 멍하니 섰고 마음속에는 감동이 가득했습니다. 이혼 후 제 경제 사정이 좋지 않아 방세도 문제였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익명의 소포가 도착했고 안에는 돈과 함께 잘 살라는 쪽지가 들어있었습니다. 그 후로 주기적으로 익명의 후원을 받았습니다. 저는 누가 후원하는지 알지 못했는데 서준 씨일 줄은 몰랐습니다. 왜 그렇게 했어요? 저는 흐느끼며 물었습니다. 서준 씨는 제 손을 잡고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내가 당신을 좋아해서 당신을 돌봐주고 싶었어. 그때는 아직 당신한테 고백할 용기가 없어서 이런 식으로 당신을 묵묵히 보살필 수밖에 없었어. 그의 말을 듣자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서준 씨는 급히 제 눈물을 닦아주며 안타까운 듯 말했습니다. 울지 마. 지은 씨. 울면 아기한테 안 좋아. 내가 진작 당신한테 말했어야 했는데 앞으로는 아무것도 당신한테 숨기지 않을게.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그의 어깨에 기대어 앉았습니다. 마음속에는 행복이 가득했습니다. 오래전부터 그가 저를 묵묵히 지켜주고 있었다니. 이렇게 진심으로 저를 아껴주는 사람이 있는데 제가 더 이상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저는 앞으로 그와 행복하게 살고 이 소중한 행복을 지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서준 씨의 진짜 신분을 알게 된 후 우리 사이의 감정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서준 씨는 여전히 예전처럼 다정하고 사려 깊었습니다. 매일 퇴근 후에는 제 곁에 있어 주었고 제게 온갖 작은 선물들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때로는 제가 좋아하는 간식, 때로는 귀여운 임산부 인형이었습니다. 김 비서님도 매일 제 곁에 있어주며 청소를 돕고 점심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오후에는 저와 함께 아파트 단지 안을 산책하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들의 보살핌 덕분에 저는 매일 행복하게 지냈고 뱃속의 아기도 착해서 저를 힘들게 하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평온하고 행복한 날들이 계속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민준 씨는 여전히 저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오전 김 비서님이 아래층 마트에 과일을 사러 가서 집에 저 혼자 있었습니다. 저는 소파에 기대어 육아 서적을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김 비서님이 돌아왔다고 생각해서 책을 내려놓고 문을 열러 갔습니다. 하지만 문을 열어보니 문 앞에 서 있는 사람은 김 비서님이 아니라 민준 씨였습니다. 민준 씨를 본 순간 저는 온몸이 굳었고
무의식적으로 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민준 씨는 재빨리 손을 뻗어 문을 막아 제가 닫지 못하게 했습니다. 지은 씨, 문 닫지 마. 나는 당신을 괴롭혀 온 게 아니야. 사과하러 왔어. 민준 씨의 얼굴에는 미선적인 미소가 서려 있었고 손에는 큰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당신 사과 필요 없어요. 빨리 가세요. 저는 힘껏 문을 밀며 마음속으로는 두렵고 화가 났습니다. 지은 씨, 이러지 마. 민준 씨는 힘껏 문을 밀고 억지로 안으로 들어와서는 뒤돌아 문을 닫았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나가요. 저는 몇 걸음 뒤로 물러서서 경계하며 그를 보았고 몰래 주머니 속 휴대전화를 만져 서준 씨에게 전화하려고 했습니다. 민준 씨는 과일 바구니를 현관 옆 수납장에 놓더니 몸을 돌려 저를 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 서린 미소는 여전히 위선적이었습니다. 지은 씨, 내가 예전에 잘못한 거 알아. 당신한테 그렇게 심하게 굴고 당신을 귀찮게 하지 말았어야 했어. 여기서 당신한테 사과할게. 날 용서해 줄 수 없을까? 용서 안 할 거예요. 빨리 가세요. 아니면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저는 휴대전화를 들어 그에게 흔들었습니다. 민준 씨는 제가 경찰에 신고하려는 것을 보고 눈빛이 흔들렸지만 이내 다시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지은 씨, 흥분하지 마. 나는 오늘 진심으로 당신한테 사과하러 온 거야. 그리고 당신이 지금 임신해서 영양 보충이 필요하다는 것도 알아. 그래서 특별히 과일을 좀 사왔어. 그는 잠시 멈췄다가 계속 말했습니다. 지은 씨, 당신이 지금 그 서준 씨랑 사귀는 거 알아. 하지만 내가 알아봤는데 서준 씨는 성원그룹 사장이잖아. 그런 신분인 사람 옆에는 당연히 여자가 끊이지 않을 거야. 그가 지금 당신한테 잘해주는 것도 잠깐의 신선함일 뿐이야. 신선함이 사라지면 그는 당신을 버릴 거야. 헛소리 하지 마요. 서준 씨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저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민준 씨, 당신이 그런 사람이니 다른 사람도 다 당신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서준 씨는 저에게 진심이에요. 당신보다 만 배는 나아요. 만 배는. 좋아. 그 사람 얘기 안 할게. 민준 씨는 급히 손을 저으며 어조를 더욱 부드럽게 했습니다. 지은 씨, 우리 그래도 부부였잖아. 나는 아직 당신한테 감정이 있어. 당신이 지금 임신한 채 혼자 아이를 키우는 게 쉽지 않다는 것도 알아. 우리 재결합하는 게 어때? 나 이제 조건도 좋아졌으니 당신과 아이한테 더 좋은 삶을 줄 수 있어. 뱃속의 아이도 내 친자식처럼 아껴줄게. 날 믿어줘. 재결합이라니 꿈도 꾸지 마세요. 저는 비웃었습니다. 민준 씨, 당신이 하는 헛소리를 제가 또 믿을 줄 알아요? 그때 당신이 저한테 어떻게 했는지 저는 평생 잊지 않을 거예요. 저는 아이를 데리고 혼자 살지언정 당신 같은 이기적인 사람과는 다시는 재결합하지 않을 거예요. 지은 씨, 좋게 말할 때 듣지 마. 민준 씨의 인내심이 마침내 바닥났고 그의 얼굴에 서린 미선적인 미소는 사라지고 흉악한 표정으로 변했습니다. 내가 좋게 당신이랑 상의하는데도 당신이 싫다고? 내가 말하는데 당신 뱃속의 아이, 어쩌면 내 아이일 수도 있어. 당신은 나랑 재결합해야 해. 그렇지 않으면 당신 아파트 단지에 가서 난리칠 거야. 모든 사람이 당신 사생활이 문란하고 누구 씨앗인지 모를 애를 가졌으면서 남자나 꼬신다고 알게 될 거야. 그의 말은 마치 날카로운 칼날처럼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저는 화가 나서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민준 씨, 파렴치한 인간. 당신은 완전히 미쳤어. 내가 미쳤다고? 다 당신 때문에 미친 거야. 민준 씨는 한 걸음 다가와 제 팔을 잡으려 했습니다. 바로 그때 문 잠금 장치가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김 비서님이 돌아온 겁니다. 김 비서님은 민준 씨가 집 안에 들어와 제게 손을 대려 하는 것을 보고는 즉시 달려와 제 앞에 서서 민준 씨에게 소리쳤습니다. 당신 누구야? 뭐 하는 거야? 당장 여기서 나가. 민준 씨는 김 비서님이 돌아온 것을 보고
오늘 이득을 볼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저를 악에 갇힌 눈으로 노려보며 악담을 남겼습니다. 지은 씨, 두고 봐. 난 이렇게 넘어가지 않을 거야. 말을 마치고는 김 비서님을 밀치고 빠른 걸음으로 나갔습니다. 민준 씨가 가고 나서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다리에 힘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고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김 비서님은 급히 쪼그리고 앉아 걱정스러운 듯 물었습니다. 지은 씨, 괜찮으세요? 갇힌 데는 없으세요? 다친 데는 없으세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흐느꼈습니다. 괜찮아요. 고마워요. 김 비서님에게 제게 잘 돌봐주고 자신은 곧 돌아가겠다고 했습니다. 김 비서님은 저를 부축하여 소파에 앉히고는 급히 서준 씨에게 전화해서 어떤 일을 즉시 알려주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김 비서님은 제게 따뜻한 물 한 잔을 따라주며 위로했습니다. 지은 씨,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장님 곧 돌아오실 거예요. 앞으로는 제가 더 조심해서 이런 사람이 들어오지 못하게 할게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물잔을 받아 따뜻한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마음이 조금 평온해졌지만 민준 씨의 방금 전 협박과 그의 흉악한 표정은 그림자처럼 제 마음을 짓눌러 온몸이 떨렸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따뜻한 물잔을 쥐고 있었지만 마음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민준 씨의 방금 전 협박은 저주처럼 제 귓가에 맴돌아 온몸이 떨렸습니다. 김 비서님은 옆에서 저를 계속 위로했지만 저는 한마디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온통 민준 씨의 흉악한 얼굴뿐이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문 밖에서 다급한 노크 소리가 들렸고 이어 서준 씨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은 씨, 문 열어. 나야. 김 비서님은 급히 가서 문을 열었습니다. 서준 씨는 빠른 걸음으로 들어와 문에 들어서자마자 저에게 곧장 다가와 쪼그리고 앉아 제 손을 잡고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지은 씨, 왜 그래? 다친 데는 없어? 민준 씨가 당신한테 무슨 짓이라도 했어? 서준 씨를 보자 제 긴장했던 신경이 순식간에 풀리면서 억울했던 감정을 더 이상 주체할 수 없어 눈물이 끊어진 진주알처럼 뚝뚝 떨어졌습니다. 서준 씨, 괜찮아요. 그냥 너무 놀랐어요. 민준 씨, 그 사람이 너무 심했어요. 그가 저를 협박하고 아파트 단지에 헛소문을 퍼뜨려 저를 망가뜨리겠다고 했어요. 서준 씨는 저를 품에 꼭 안고 제 등을 부드럽게 토닥였습니다. 그의 어조에는 안타까움과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지은 씨, 미안해. 내가 당신을 제대로 지켜주지 못했어. 두려워하지 마. 내가 있잖아. 그는 당신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는 그가 당신과 아기를 해치게 두지 않을 거야. 저는 그의 품에 안겨 한참을 울고 나서야 감정이 서서히 안정되었습니다. 서준 씨는 저를 안치고 제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지은 씨, 안심해. 내가 24시간 사람을 배치해서 아파트 단지 문 앞에서 지킬 거야. 민준 씨가 다시는 여기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할 거야. 게다가 그가 당신을 괴롭힌 증거를 수집할 거야. 그가 다시 함부로 굴면 바로 경찰에 신고해서 그에게 대가를 치르게 할 거야. 서준 씨의 따뜻한 말에 제 마음은 안정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믿어요. 서준 씨는 웃으며 제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됐어. 이제 그런 불쾌한 일은 더 이상 생각하지 마. 내가 당신 데리고 나가서 맛있는 거 먹고 기분 전환할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가고 싶지 않아요. 또 민준 씨를 만날까봐 무서워요. 좋아. 그럼 안 나갈게. 내가 집에서 당신한테 요리해 줄게. 서준 씨는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뭘 먹고 싶어? 내가 만들어 줄게. 저는 생각했습니다. 당신이 만들어준 토마토 달걀 국수가 먹고 싶어요. 좋아, 문제없어. 서준 씨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고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김 비서님은 서준 씨가 돌아온 것을 보고 안심하고 서준 씨에게 인사를 하고 조용히 떠났습니다. 집에는 저와 서준 씨만 남았습니다. 그가 부엌에서 바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며 제 마음은 따뜻해졌습니다. 그가 있으면 저는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민준 씨의 집착이 이렇게 깊을 줄은 몰랐습니다. 다음 날 오후 서준 씨는 회사에 가서 일을 처리하고 김 비서님은 저와 함께 아파트 단지 안을 산책했습니다. 우리가 아파트 단지 문 앞에 막 다다랐을 때 민준 씨가 문 앞 하단에 쪼그리고 앉아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가 우리를 보자마자 벌떡 일어나 빠른 걸음으로 다가왔습니다. 김 비서님은 즉시 제 앞에 서서 민준 씨를 경계하며 노려보았습니다. 당신 또 왔어? 민준 씨는 김 비서님에게 신경 쓰지 않고 저를 끈질기게 노려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광기와 억울함이 가득했습니다. 지은 씨, 당신은 나랑 같이 돌아가야 해. 우리 재결합하자. 뱃속의 아이는 내 아이야. 당신은 그 남자와 함께할 수 없어. 민준 씨, 제발 더 이상 억지 부리지 마세요. 저는 인상을 찌푸리며 차가운 어조로 말했습니다. 제가 아이는 당신 아이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저는 당신과 재결합하지 않을 거예요. 거짓말이야. 민준 씨는 소리 지르며 한 걸음 다가와 김 비서님을 밀치려 했습니다. 지은 씨, 당신은 서준 씨가 돈이 많아서 나랑 재결합 안 하려는 거지. 내가 말하는데 나도 당신한테 돈 줄 수 있어. 내가 그 남자보다 뭐가 부족하다는 거야. 바로 그때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우리 옆에 천천히 멈춰 섰습니다. 차창이 내려가며 서준 씨의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서준 씨는 민준 씨를 보자마자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그는 차문을 열고 내려와 제 옆에 서서 민준 씨를 차갑게 노려보았습니다. 민준 씨, 내가 당신한테 경고했잖아. 다시는 지은 씨 앞에 나타나지 말라고. 당신은 사람 말을 못 알아들어? 서준 씨를 보자 민준 씨의 눈빛에 두려움이 스쳤지만 이내 질투와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서준 씨, 이건 나와 지은 씨 사이의 일이야. 당신과는 상관없으니 쓸데없는 참견하지 마. 지은 씨는 내 약혼녀야. 그녀의 일은 바로 내 일이야. 서준 씨는 제 손을 잡고 단호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민준 씨, 당장 여기서 떠나. 그렇지 않으면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가만두지 않겠다니. 당신이 나를 어떻게 할 수 있는데? 민준 씨는 눈이 충혈된 채 통제불능의 야수처럼 소리쳤습니다. 지은 씨, 오늘 당신은 나한테 분명히 말해야 해. 뱃속의 아이 대체 누구예요? 만약 내 아이라면 당신은 나랑 재결합해야 해. 민준 씨의 고집스럽고 미련한 모습을 보며 저는 오늘 명확하게 말하지 않으면 그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깊이 숨을 들이쉬고 서준 씨의 손을 놓아 그의 앞에 섰습니다. 저는 그를 차가운 눈으로 노려보며 한 글자 한 글자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오늘 제가 당신한테 분명히 말해서 당신이 완전히 단념하도록 할게요. 민준 씨는 잠시 멈칫했고 그의 눈빛에는 기대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뭘 말하고 싶은데? 제 뱃속의 아이는 정말 당신 아이가 아니에요. 저는 잠시 멈췄다가 계속 말했습니다. 게다가 당신은 영원히 자신의 아이를 가질 수 없을 거예요. 무슨 소리야? 그럴 리 없어. 민준 씨는 얼굴이 새하얗게 변하며 한 걸음 다가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지은 씨, 여기서 헛소리하지 마. 내가 어떻게 내 아이를 가질 수 없어? 헛소리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힘껏 그의 손을 뿌리치며 평온하지만 비웃음 섞인 어조로 말했습니다. 당신은 3년 전 제가 유산했을 때를 기억해요. 그때 의사가 저한테 말해줬어요. 당신은 장기간 밤샘과 폭음, 그리고 선천적으로 정자 활동성이 낮아서 원래 임신 확률이 아주 낮았다고요. 그리고
제가 유산한 후에 의사가 당신을 다시 검사했는데 당신의 정자가 완전히 활동성을 잃었다는 것을 알았대요. 당신은 평생 여자를 임신시킬 수 없을 거예요. 불가능해. 그럴 리 없어. 민준 씨는 미친 듯이 고개를 저었고 얼굴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가득했습니다. 당신이 날 속이는 거야. 분명 날 속이는 거야고. 속이는 거 아니에요. 저는 주머니에서 구겨진 검사 보고서 한 장을 꺼내 그의 앞에 내밀었습니다. 이건 그때 의사가 당신한테 준 검사 보고서요. 제가 계속 보관하고 있었어요. 직접 보세요. 민준 씨는 떨리는 손으로 검사 보고서를 받아들고 눈을 부릅뜨고 그 위에 쓰인 글자들을 응시했습니다. 읽을수록 그의 얼굴은 점점 더 창백해졌고 몸도 멈출 수 없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한참 후 그는 갑자기 검사 보고서를 바닥에 던지며 미친 듯이 소리쳤습니다. 이건 사실이 아니라고. 주변에는 이미 많은 아파트 단지 입주민들이 모여 민준 씨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있었습니다. 민준 씨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보고 또 저를 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절망과 붕괴가 가득했습니다. 그는 휘청거리며 몇 걸음 뒤로 물러서다가 갑자기 바닥에 쪼그리고 앉아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고 고통스러운 흐느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그의 초라한 모습을 보며 조금도 동정심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담담할 뿐이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그가 제게 주었던 상처가 오늘 마침내 완전히 끈을 맺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서준 씨는 제 옆으로 와서 제 손을 부드럽게 잡고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지은 씨, 우리 집에 가자.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서준 씨를 따라 몸을 돌려 떠났습니다. 서준 씨를 따라 집으로 돌아오자 제 마음속에 큰 돌덩이가 마침내 내려앉았습니다. 민준 씨가 바닥에 쪼그리고 앉아 붕괴되어 흐느끼는 모습은 초라했지만 저에게는 완전한 해방이었습니다. 저는 자신이 영원히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진실을 알게 되면 그가 완전히 단념하고 더 이상 저를 귀찮게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의 광기와 악랄함을 너무 얕본 것이었습니다. 서준 씨는 제가 또다시 충격을 받을까봐 이틀 휴가를 내서 집에서 저와 함께 있어 주었습니다. 이틀 동안 그는 한시도 제 곁을 떠나지 않고 저에게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주었고 저와 함께 예능 프로그램을 보았으며 다정하게 제 뱃속 아기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의 보살핌 덕분에 저는 민준 씨가 주었던 불쾌함을 서서히 잊고 기분도 점점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평온한 날들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셋째 날 오전 제가 집에서 육아 서적을 보고 있는데 서준 씨의 휴대전화가 갑자기 울렸습니다. 그가 전화를 받자 얼굴이 순식간에 매우 안 좋아졌고 미간을 찌푸린 채 어조도 매우 진지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바로 가서 처리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서준 씨는 제 옆으로 와서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어조에는 약간의 미안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지은 씨, 회사에 좀 일이 생겨서 내가 가서 처리해야 할 것 같아. 당신은 집에서 잘 쉬고 있어. 김 비서님이 와서 당신 옆에 있어줄 거야. 무슨 일 있으면 언제든지 나한테 전화해. 저는 그의 심각한 얼굴을 보며 조금 불안했습니다. 혹시 큰일 생겼어요? 괜찮아요. 서준 씨는 웃으며 제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괜찮아. 작은 문제야. 금방 돌아올게. 걱정하지 마. 그가 그렇게 말했지만 저는 일이 분명 간단치 않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서준 씨가 가고 얼마 지나지 않아 김 비서님이 왔습니다. 그는 손에 태블릿 PC를 들고 있었고 얼굴색도 좋지 않았습니다. 저를 보자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태블릿 PC를 제게 건네주었습니다. 지은 씨, 직접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민준 씨가 그 사람이 인터넷에 당신에 대한 헛소문을 퍼뜨리고 사장님 회사까지 일을 키웠어요. 저는 속으로 헉 하고는 급히 태블릿 PC를 받아들었습니다. 화면에는 지역 인기 온라인 커뮤니티가 떠 있었고 맨 위에 고정된 게시글 제목이 유난히 눈에 띄었습니다. 남편을 버리고 부자에게 붙은 여자,
결혼 중 외도하고 임신까지. 전 남편이 아이를 가질 수 없다고 모함하다. 게시글 내용은 온통 저에 대한 비방과 중상이었습니다. 제가 민준 씨와의 결혼 생활 중 외도를 했고 서준 씨와 임신한 후에 부잣집에 들어가려고 일부러 민준 씨가 아이를 가질 수 없다고 모함했다고 했습니다. 제가 속이 검고 사생활이 문란하다고까지 했습니다. 게시글 아래에는 제 사진과 저와 서준 씨가 아파트 단지 안을 산책하는 말이었습니다. 댓글 창에는 진실을 모르는 수많은 네티즌들이 저를 향해 욕설을 퍼붓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제 개인정보까지 파헤쳐서 제가 예전에 일했던 회사 주소까지 공개했습니다. 저는 이 악의적인 말들을 보며 온몸이 얼어붙었고 손까지 떨렸습니다. 민준 씨가 이렇게 파렴치할 줄은 몰랐습니다. 저에게 복수하려고 이렇게 많은 거짓말을 꾸며내어 저를 비방하다니. 바로 그때 제 휴대전화도 울렸습니다. 제가 예전에 일했던 회사 상사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저는 깊이 숨을 들이쉬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상사의 어조는 매우 진지했습니다. 지은 씨, 지금 당장 회사로 와요. 인터넷 게시글 우리도 다 봤어요. 영향이 너무 안 좋아요. 회사에 이미 많은 고객 불만이 접수됐어요. 당신 같은 직원이 있는 회사와는 협력하고 싶지 않다고요. 회사의 명성을 위해 우리는 당신을 해고할 수밖에 없어요. 상사님, 그건 다 헛소문이에요. 민준 씨가 일부러 저를 비방하는 거예요. 저는 급히 해명했습니다. 우리는 헛소문이든 아니든 상관없어요. 이미 피해는 발생했어요. 상사의 어조는 매우 단호했습니다. 더 이상 해명할 필요 없어요. 빨리 회사에 와서 퇴사 절차 밟으세요. 말을 마치고 그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가 끊기는 순간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직업은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이혼 후 제가 스스로 노력해서 찾은 소중한 직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준 씨의 악의적인 복수 때문에 저는 그 직업마저 잃었습니다. 김 비서님은 옆에서 저를 보며 매우 분노했습니다. 지은 씨,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민준 씨가 너무 심했어요. 제가 이미 이 상황을 사장님께 말씀드렸어요. 사장님께서 처리하실 거라고 하셨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너무 억울했습니다. 제가 대체 뭘 잘못했기에 민준 씨에게 이렇게 반복적으로 상처받아야 하는 걸까요? 얼마 지나지 않아 서준 씨가 돌아왔습니다. 그가 문에 들어서자마자 제가 소파에 앉아 오는 것을 보고 얼굴이 순식간에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그는 빠른 걸음으로 다가와 저를 품에 꼭 안았습니다. 지은 씨, 미안해. 당신을 속상하게 했어. 내가 이미 인터넷 게시글과 당신이 해고당한 일 모두 민준 씨가 꾸민 짓이라는 걸 알았어. 서준 씨, 그건 다 헛소문이에요. 저는 외도하지 않았어요. 저는 아니에요. 저는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서준 씨는 제 등을 부드럽게 토닥이며 다정하고 단호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알아? 나는 당신을 믿어. 지은 씨, 안심해. 나는 민준 씨가 이렇게 법망을 벗어나게 두지 않을 거야. 그가 당신의 명예를 망가뜨리고 당신의 직업을 잃게 했으니 내가 반드시 그에게 몇 배로 갚아줄 거야. 서준 씨의 눈빛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그가 그렇게 화내는 것을 본 건 처음이었습니다. 그는 휴대전화를 꺼내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나야. 당장 홍보팀을 가동해서 인터넷에 있는 지은 씨에 대한 모든 부정적인 게시글을 삭제하고 해명 성명을 발표해 민준 씨가 헛소문을 퍼뜨린 증거를 모두 공개하고 게다가 최고의 변호사를 선임해서 민준 씨를 명예훼손죄로 고소해. 그리고 그의 최근 업무상 불법적인 조작이 있었는지 조사해줘. 나는 그를 완전히 몰락시킬 거야. 전화를 끊고 서준 씨는 저를 품에 안고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지은 씨, 두려워하지 마. 내가 있잖아. 내가 당신이 잃은 모든 것을 되찾아줄 거야. 내가 민준 씨가 한 모든 행동에 대해 마땅한 대가를 치르게 할 거야. 앞으로는 당신은 더 이상 일할 필요 없어. 내가 당신과 아기를 먹여 살릴게. 내가 당신들에게
최고의 삶을 살게 해줄 거야. 서준 씨의 품에 안겨 그의 따뜻함과 단호함을 느끼자 제 마음속의 억울함이 서서히 사라졌습니다. 저는 서준 씨가 저와 아기를 반드시 잘 지켜줄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민준 씨의 복수는 저를 무너뜨리지 못했고 오히려 서준 씨와 행복하게 살겠다는 제 결심을 더욱 굳건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민준 씨의 광기 어린 복수가 결국 그 자신을 어떤 처지에 놓이게 할지 지켜볼 작전이었습니다. 서준 씨는 말한 대로 다음 날 아침 일찍부터 행동에 나섰습니다. 그의 홍보팀은 효율성이 매우 높아서 반나절도 안 되어 인터넷에 있던 저에 대한 부정적인 게시글들이 모두 깨끗하게 정리되었습니다. 이어서 성원그룹의 공식 계정에서 해명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사건의 전말을 자세히 설명했을 뿐만 아니라 민준 씨가 헛소문을 퍼뜨린 증거도 첨부했습니다. 그가 게시글을 올린 배우 기록, 그가 몰래 네티즌들과 연락하여 헛소문을 퍼뜨린 채팅 기록, 그리고 그가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병원 검사 보고서 원본까지 말입니다. 성명이 발표되자 온 인터넷이 들썩였습니다. 이전에 저를 욕했던 네티즌들은 모두 등을 돌려 민준 씨를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악의적으로 사람을 비방하고 인품이 저열하다고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원래 틀린 건 이 전 남편이었네. 자기가 아이를 가질 수 없다고 전처에게 복수하다니 너무 역겹다고 말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지은 씨 너무 불쌍하다. 이렇게 비방당했는데 다행히 믿음직한 약혼자가 지켜줬네라고 말했습니다. 인터넷 여론은 완전히 뒤집혔고 민준 씨는 순식간에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골목대장이 되었습니다. 동시에 서준 씨가 의뢰한 변호사도 공식적으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민준 씨를 명예훼손죄로 고소하고 저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정신적 피해보상금 1억 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민준 씨를 더욱 설상가상으로 만든 것은 서준 씨가 그의 업무를 조사하도록 보낸 사람들도 중대한 발견을 했다는 것입니다. 원래 민준 씨의 이전 승진은 자신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회사 공금을 횡령하여 상사들에게 뇌물을 주고 관계를 맺어서 된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그가 회사 협력 프로젝트를 담당할 때 협력사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아 회사가 막대한 손실을 입게 했습니다. 서준 씨는 이 증거들을 정리한 후 민준 씨가 다니는 회사와 관련 감독기관에 직접 제출했습니다. 민준 씨가 다니던 회사는 증거를 받은 후 즉시 긴급회의를 소집했고 단일 공고를 발표하여 민준 씨를 해고하고 그의 경제적 배상 책임을 추궁했습니다. 감독기관도 조사에 착수했고 곧 민준 씨에 대해 입건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이 일련의 타격은 민준 씨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그는 밝은 미래가 있는 회사 중간 간부에서 순식간에 명예가 실추되고 교도소에 갈 처지에 놓인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저에게 연락하여 용서를 구하고 제가 서준 씨에게 자신을 놓아달라고 설득해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와 더 이상 어떤 관계도 맺고 싶지 않아서 그의 모든 연락처를 차단했습니다. 나중에 김 비서님으로부터 민준 씨가 회사 손실을 메우기 위해 여기저기 돈을 빌리러 다녔지만 그가 이전에 인품이 너무 나빠서 많은 사람들에게 미움을 샀기 때문에 아무도 그를 도와주려 하지 않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의 전 시어머니, 즉 민준 씨의 엄마는 진실을 알고 나서 화병으로 몸져 누웠습니다. 그녀가 이전에 여기저기 제 흉을 보고 다녔기 때문에 이제 주변 이웃들은 모두 민준 씨가 한이었기 때문에 이제 주변 이웃들은 모두 민준 씨가 한조입니다. 어느 날 저와 서준 씨는 산부인과 검진을 받으러 갔다가 우연히 민준 씨와 그의 엄마를 만났습니다. 민준 씨는 낡은 옷을 입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눈빛은 공허했습니다. 이전의 기세등등한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의 엄마는 지팡이를 짚고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고 정신 상태는 그의 엄마는 지팡이를 짚고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고 정신 상태는 그는 준 씨를 보는 그녀의 눈빛에는 후회와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의 초라한 모습을 보며 조금도 동정심이 들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그가 자초한 일이었습니다. 만약 그가 그때 저에게 잘해주고
그렇게 이기적이지 않았더라면, 자신의 앞길을 위해 저를 버리지 않았더라면 오늘날의 처지에 놓이지 않았을 겁니다. 만약 그가 자신이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난 후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더 이상 저를 귀찮게 하지 않았더라면, 명예가 실추되고 교도소에 귀찮게 하지 않았더라면, 서준 씨는 제 손을 꼭 잡고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지은 씨, 다 끝났어. 그는 다시는 당신을 해치지 않을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그의 어깨에 기대어 앉았습니다. 마음속에는 평온함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요, 다 끝났습니다. 그 나빴던 과거들, 저를 고통스럽게 했던 사람들과 일들이 마침내 모두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병원에서 나오자 햇볕이 따뜻하게 내리쬐고 미풍이 불어왔습니다. 서준 씨는 저를 부축하여 햇볕 아래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뱃속 아기를 쓰다듬으며 기대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제 행복한 삶이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민준 씨의 응보는 저에게 선에는 선으로, 악에는 악으로 갚는다는 것을 더욱 믿게 했습니다. 때가 아닐 뿐이지 오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해쳤던 사람들은 결국 자신의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민준 씨의 일이 완전히 끝난 후 제 삶은 다시 평온해졌고 이전보다 훨씬 더 행복해졌습니다. 서준 씨는 많은 불필요한 업무를 미루고 매일 많은 시간을 저와 함께 보내주었습니다. 저와 함께 산책하고 회사 이야기를 들려주며 밤에는 제 배에 귀를 대고 아기에게 속삭였습니다. 그의 다정한 옆모습을 보며 저는 항상 다행이다. 그때 과거의 상처에 갇히지 않아서 이렇게 좋은 그를 만날 수 있었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임신 8개월째 서준 씨는 저를 데리고 우리 새 집을 보러 갔습니다. 집은 아주 넓고 채광이 좋았으며 따뜻하고 편안하게 꾸며져 있었습니다. 아기를 위해 특별히 아기방도 마련되어 있었는데 분홍색 벽, 부드러운 아기 침대, 그리고 온갖 귀여운 장난감들이 모두 서준 씨가 직접 고른 것이었습니다. 지은 씨, 좋아? 서준 씨는 뒤에서 저를 안고 턱을 제 어깨에 기댄 채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우리 이리로 이사 오자. 여기가 우리 집이 될 거야. 저는 몸을 돌려 그를 안았습니다. 눈시울이 조금 뜨거웠습니다. 좋아요. 정말 좋아요. 서준 씨, 고마워요. 서준 씨는 고개를 숙여 제 이마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바보 같기는, 나한테 무슨 고맙다는 말이야. 당신과 아기와 함께하는 것이 나에게는 가장 큰 행복이야. 얼마 지나지 않아 법원의 판결도 나왔습니다. 민준 씨는 명예훼손죄로 저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정신적 피해보상금 1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동시에 그의 공금 횡령 및 뇌물수수 사건도 결론이 났고 그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으며 전 직장 회사의 경제적 손실을 배상해야 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서준 씨가 끓여준 건강 차를 마시고 있었는데 아무런 동요도 없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는 이미 마음을 비웠습니다. 그의 결말은 그 자신이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한 달여가 더 지나자 제 배는 점점 더 커졌고 행동도 점점 더 불편해졌습니다. 서준 씨는 아예 장기 휴가를 내서 한시도 제 곁을 떠나지 않고 저를 지켜주었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갑자기 배가 주기적으로 아파왔습니다. 서준 씨는 너무 놀라서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고 급히 저를 안고 차를 몰아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가는 내내 그는 제 손을 꼭 잡고 끊임없이 저를 위로했습니다. 지은 씨, 두려워하지 마. 곧 병원에 도착할 거야. 의사 선생님이 괜찮게 해줄 거야. 병원에 도착하자 의사는 저를 진찰한 후 제가 출산할 때가 되었다고 말하며 즉시 저를 분만실로 옮겼습니다. 서준 씨는 분만실 밖에서 초조하게 기다리며 계속 왔다 갔다 했습니다. 분만실 안에서 저는 이를 악물고 의사의 지시에 따라 힘을 주었습니다. 고통이 주기적으로 밀려왔고 저는 여러 번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서준 씨를 생각하고 곧 태어날 우리 아기를 생각하자 다시 힘이 솟아났습니다.
몇 시간의 노력 끝에 우렁찬 아기 울음소리와 함께 우리 아기가 마침내 태어났습니다. 딸아이였습니다. 눈이 크고 피부가 하얗고 보드라운 것이 서준 씨를 꼭 닮았습니다. 눈이 크고 피부가 하얗고 보드라운 것이 서준 씨를 꼭 닮았습니다. 분만실 문이 열리자 서준 씨가 가장 먼저 달려왔습니다. 제가 무사한 것을 보자 그는 감격해서 눈시울이 붉어졌고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지일 씨, 고생 많았어. 고마워. 의사가 아기를 서준 씨에게 건네주자 그는 조심스럽게 아기를 받아들었습니다. 서투르지만 다정한 그의 손길에는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아가야, 아빠야. 그는 나지막이 말했고 목소리까지 떨렸습니다. 우리는 일주일 동안 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하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서준 씨는 최고의 산후도우미를 고용하여 저와 아기를 돌보게 했습니다. 그 자신도 아기를 돌보는 법을 배우며 아기 기저귀를 갈고 우유를 먹였습니다. 동작은 서툴렀지만 매우 진지하게 배웠습니다. 그가 바쁘면서도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며 제 마음은 따뜻해졌습니다. 아기 100일 날, 서준 씨는 아기를 위해 작은 100일 잔치를 열었습니다. 우리 가족과 친한 친구들만 초대했습니다. 잔치에서 모두 아기 주위에 모여 아기가 귀엽다고 칭찬했습니다. 서준 씨는 제 손을 잡고 사람들 앞에 서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모두 제 딸의 100일 잔치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소식을 하나 더 발표하겠습니다. 저와 지일 씨는 다음 달에 결혼합니다. 이 소식을 듣자 모두 축하해 주었습니다. 저는 서준 씨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가 주머니에서 다이아몬드 반지를 꺼내 제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지일 씨, 예전에는 당신이 가장 필요할 때 지켜주지 못했지만 앞으로는 내 모든 삶을 바쳐 당신과 아기를 지켜줄 거야. 나에게 시집 와줄래? 네, 그럴게요. 저는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서준 씨는 제 손에 다이아몬드 반지를 끼워주고 일어나 저를 품에 꼭 안았습니다. 주변에서는 뜨거운 박수갈채가 쏟아졌고 아기도 옆에서 옹알이를 하며 마치 우리를 축복하는 것 같았습니다. 결혼식 날 저는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고 서준 씨는 늠름한 정장을 입었습니다. 우리는 아기를 안고 가족과 친구들의 축복 속에서 반지를 교환하고 평생의 약속을 했습니다. 햇살이 성당 창문을 통해 들어와 우리에게 비쳤고 따뜻하고 아름다웠습니다. 나중에 저는 가끔 다른 사람들로부터 민준 씨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가 교도소에서 생활이 좋지 않아 자주 괴롭힘을 당한다고 했습니다. 그의 엄마는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요양원에 보내졌고 비참하게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이제 저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저와 서준 씨는 아기와 함께 행복하고 안정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저는 아기의 웃음소리에 잠을 깨고 서준 씨는 아침 식사를 준비한 후 우리가 함께 아기와 놀아줍니다. 오후에는 아기와 함께 공원에 산책을 가서 햇살과 미풍을 즐깁니다. 저녁에는 서준 씨가 아기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고 저는 옆에서 그들을 보며 행복으로 가득 찬 마음을 느낍니다. 저는 종종 3년 전 병원에서 민준 씨에게 아파도 아무도 돌봐줄 사람이 없다고 조롱당했던 저 자신을 떠올리곤 합니다. 그때의 저는 3년 후에 이렇게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저를 사랑해주는 남편과 귀여운 아기가 생길 줄은요. 잘못된 사람을 떠나야 비로소 올바른 사람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때 겪었던 고통과 상처들은 모두 우리가 행복을 더 잘 만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과정이었을 뿐입니다. 삶은 이렇습니다. 선에는 선으로, 악에는 악으로 갚습니다. 다른 사람을 해쳤던 사람들은 결국 마땅한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저 초심을 지키고 삶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자신만의 행복을 맞이할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제가 그렇게 해냈다는 것에 정말 기쁩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